Hello there everyone, nice to meet you online English class. 여러분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있고 건강하고 알차게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중국의 한 만두가게 앞에서요, 거의 다 해진 남루한 옷차림에 헝클어진 머리로 서성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노숙인 같아 보였는데요. 남자는 테이블에서 만두를 먹고 있는 손님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손님 한 명이 주문한 만두를 다 먹지 못하고 절반 가까이 남긴 채 급하게 가게를 떠났습니다. 밖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남자는 남은 만두가 있는 테이블로 급하게 들어가서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남자는 만두를 남겨두고 떠난 손님이 사용하던 젓가락을 손에 쥐고는 행복한 표정으로 만두를 먹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만두 가게 주인이 나타나더니 남긴 만두 접시를 빠르게 치워버렸습니다. 남자는 화를 내거나 항의할 수도 없었겠죠. 자신은 이 가게의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허탈해하던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만두 가게 주인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주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새 만두가 담긴 접시가 들려 있었던 거죠. 돈은 안 받아도 되니까 남긴 음식 먹지 말고 이거 먹어요. 우리 주변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조용히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두 한 접시라도 그 안에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다면 세상은 더 따뜻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은 눈도 아니고 지성도 아니거니와 오직 마음뿐이다 라는 마크 트웨인의 명언이 생각나는 하루입니다. 민쌤의 잉글리심 그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쌤의 잉글리심 영어 구문 독해편 재미있는 커먼센스 잉글리시 76번째 동영상입니다. OX 퀴즈는 43번째 문제가 되겠고요. 오늘 함께 여러분들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는 빠밤! 네, 바로 만두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연과 함께 오늘 만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실 건데요. 만두가요, 원래 사람의 머리를 본따서 만든 음식이다. O일까요? X일까요? 빠밤! 네, 어떤 건지 한번 아시는 분들도요, 오늘 잘 못 알고 계셨던 거, 또 덜 알고 계셨던 거, 몰랐지만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명절이 끝난 다음에 남은 음식으로 만두를 해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출출할 때 만두 한 접시 하면은 정말 꿀맛이죠. 네, 그리고 주말에 가족들과 또 만두 한 접시 또 시켜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만두는 사실 우리나라 음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만두는 한자어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역사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 첫 번째로 좀 알아두시는데요. 중국의 역사 하면은요, 삼국지라는 소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지만, 중국의 아주 중요한 역사의 한 축을 재미있게 소설처럼 표현한 책이 바로 삼국지죠. 삼국지에 나오는 나라가 이렇게 세 나라입니다. 위, 촉, 오라는 세 개의 나라가 이 전국을 지배하고자 하는 야망을 가진 그런 지도자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주인공은 유비라는 총나라의 장군입니다. 황제의 피를 이어받아서 이 중국을 그야말로 하나로 통일하고자 하는 야망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이 유비라는 주인공이 이 천하제패를 위해서 그야말로 그 전략가가 필요했습니다. 현명한 현자가 필요하기도 했고요. 자신의 옆에서 그야말로 지략과 지능을 도와줄 그럴 책사가 필요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제갈량을 자신의 사람으로 얻기 위해서 유비는요,
이 사람의 초가집을 3번이나 방문을 해서 절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걸 사자성어로 삼고초려라고 해요. 초가집을 3번이나 찾아가서 인사를 했다. 자신이 얻고자 하는 사람을 얻을 때 자신을 굽히고 그 사람에게 예를 다해서 자신의 진심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해서 일해줄 것이다 라는 교훈을 안고 있는 고사성어 삼고초려가 바로 이 삼국지의 유비와 제갈량의 고사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요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만두가 영어로 무엇일까? 네, 만두는 D-U-M-P-L-I-N-G 라고 쓰시고요. 읽어볼까요? dumpling. 이게 만두입니다. 만두가 영어로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한국 사람들 중에서 얼른 나오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정말로. 굉장히 흔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로는 얼른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대학생들도 그렇고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만두가 영어로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한 명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제가 그래서 네 이놈들 막 이러면서 혼을 냈는데 네,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이 만두라는 영어 단어를 알아두셨다가 다음에 만두를 드실 때나 사드실 때 덤플링 한 접시 우리 먹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알아들으시고 써먹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덤플링 만두고요. 이 덤플링은 한자어입니다. Chinese character죠. C-H-I-N-E-S-E Chinese 중국의 character C-H-A-R-A-C-T-E-R character라는 말은 원래 성격이라든지 등장인물 이런 뜻도 되긴 합니다만 네, 글자도 돼요. 그래서 Chinese character는 한자어로 번역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중국의 history를 담고 있는 거죠. H-I-S-T-O-R-Y를 쓰시고 history, China history, Chinese history 그러면 중국의 역사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 덤플링은 곧 Chinese 캐릭터이고 그 다음에 Chinese의 히스토리를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삼국지의 유비와 제갈량의 삼고초려까지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세상에 둘도 없는 책략가인 제갈량을 얻은 유비는요, 중국 전체를 제패할 꿈을 안고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유비가 지배했던 땅 중에 남쪽에 있던 남만이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지금의 말에 따르면 이제 베트남이죠. 남만 그러면 베트남인데 영어로는 V-I-E-T-N-A-M 비에트남이라고 있습니다. 비에트남. 네, 빠르게 읽으면 이제 베트남 소리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베트남이라고 있는데요. 이 남만 베트남이라는 곳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제갈량이 군사를 이끌고 이 남만의 오랑캐를 쳐부수기 위해서 떠납니다. 네, 근데 거기에 베트남 남만의 왕이었던 맹획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용맹하기 이룰 수 없는 그야말로 대단한 그러한 장군이었는데 이 맹획이요 제갈량의 계략에 빠져서 사로잡히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맹획이 이건 내가 진 것이 아니다. 이건 내가 실수를 했던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다시 한번 싸우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제갈량이 웃으면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또 싸워요.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싸웠는데도 계속 맹획이라는 이 장군이 왕이 포로로 사로잡히게 돼요. 네, 그래서 이 맹획이 7번째까지 잡혔다가 제갈량이 풀어주니까 네, 이 맹획이 제갈량한테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겠다 싶어서 제갈량한테 승복하고 제갈량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되기로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그게 7종7금이라는 고사성어입니다. 7번을 사로잡았다가 7번을
놔준다, 풀어준다 라고 그래서 7종 7금이라고 그러거든요. 7 7자에다가 놓을 종자, 7 7에 잡을 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상대가 진정으로 승복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히 풀이하자면 내가 힘이 강하다고 상대를 함부로 꺾는 것보다는 상대가 마음으로 나를 이해할 때까지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것도 능력일 것이니 상대편을 내 마음대로 요리한다, 뭐 그런 뜻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제갈량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배를 타고 가면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풍랑이 잠잠해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갈량이 맹획에게 물어봅니다. 이 풍랑을 잠잠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바다의 신의 화를 풀어드려야 하는데 사람의 머리를 49명 또는 99명, 알려진 바는 여러 가지입니다. 머리를 잘라서 갖다 바치면은 이 바다의 신이 잠잠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갈량이 지금도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 어째 내 부하들을 그렇게 많이 죽여서 바치겠느냐, 그건 안 된다 라고 해가지고요, 이 제갈량이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부터 볼까요? 풍랑은 wind and waves입니다. wind는 바람이고요, waves는 파도의 물결이거든요. 그래서 wind and waves라는 거 읽으시면 우리말로는 풍랑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다가 wind and waves를 만났다고 했죠. 그랬더니 맹획이라는 이 베트남 장군이 사람의 머리, 헤드입니다. 헤드, H-E-A-D, 인두라고 한자어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헤드를 49명 또는 99명을 바치면 이 바다의 신의 노여움을 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들은 제갈량이 그럴 순 없다, 사람의 머리를 갖다 바치는 건 말도 안 된다 라고 해가지고요, 이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런 동물들을 잡아서 고기로 만든 다음에 이 밀가루로 빚어서 만들어서 사람의 머리처럼 만든 다음에 바다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잠잠해졌다 라는 그런 제갈량의 만두 설화가 가장 재미있고 유력하게 지금까지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원래 만두는 사람의 머리를 본따서 만든 음식이다 라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오였습니다.